이번 글은 서울에 사시는 장종영님의 비오는 날이면 소개합니다. 비오는 날이면 장종영. 퇴근하는 아침 지하 3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향해 걸음을 옮기던 나는 알록달록한 우산들이 줄지어 가고 있는 밖의 풍경에 시선이 멈추었다. 손님이 밖에 비가 온다고 알려준 것이 오전 6시였으니까 2시간 전에 나는 밖에 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깜빡 잊고 우산을 안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 지하로 내려가 우산을 가져와야만 비를 맞지 않고 집에 갈 수 있다. 오던 길을 다시 돌아 매장에서 검정색 우산을 빌린 뒤 집으로 향하였다. 유난히 우산을 잘 잊어버리는 습관 때문에 많은 비가 올 때도 가랑비가 올 때도 나는 보잘것없는 우산을 챙겨 들고 나간다. 오늘 빌린 이 우산은 폭도 넓고 손잡이와 우산살이 튼튼하다. 태풍이 불어도 잘 버틸 것 같은 우산을 쓰고 퇴근하면서 옛 추억에 빠졌다. 초등학교 시절 비가 오는 날이면 가정들의 형편이 속속 드러났다. 우산이 없어 결석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집으로 만든 도롱이를 쓰고 오는 친구가 있고 우산과 우비, 옷을 입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다. 한겨울 찬바람을 맞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언니의 언 손을 자신의 살갗으로 녹여주시는 할아버지는 손녀들이 비 때문에 젖은 옷으로 학교를 다닐까봐 어린이 3사람이 쓰고 다녀도 비를 맞지 않고 다닐 수 있는 파란 우산을 준비해 주셨다. 비가 오면 언니는 내 친구 병희를 불러 우산을 같이 쓰게 하였는데 언니는 나를 가운데 세우고 병희와 언니는 양옆에 서서 등교하게 했다. 장마철인 어느 날 우산 없이 등교했다. 수업 시작 2교시가 되니 후두둑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진 빗줄기는 단축 수업을 하게 만들었고 고학년인 언니는 나를 데리러 우리 교실까지 왔다. 같이 다니던 병희도 우리와 함께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날 그 친구는 아버지가 어제 사오셨다며 새 우산을 꺼내 들었다. 늘 언니는 나를 가운데 세우고 우산을 썼는데 그날은 언니가 병희와 자리를 바꾸라는 것이다. 좀 짜증이 났지만 언니 말에 복종하여 집까지 왔다. 골부리는 동생을 향해 언니가 병희 우산이잖아 하는 거였다. 이튿날 학교길에 병희를 만났다. 병희가 우리 오빠가 너랑 우산 같이 쓰지 말래 라고 했다. 여태까지 우리 우산 쓰고 다녔으면서 나는 입을 삐죽거렸다. 그리고 언니에게 그 말을 전하였고 그때부터 언니는 병희를 챙기지 않았다. 크고 좋은 파란 우산, 그것은 대나무로 만든 우산이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방향으로 우산을 돌리고 세찬 빗줄기엔 흔들리지 않도록 윗대공을 꽉 잡는 언니의 운전 솜씨 덕분에 우리는 파란 우산을 오래도록 쓰고 다녔다. 너 이놈, 종영이를 무엇 때문에 너희 집 앞을 못 지나게 하니? 고모는 나보다 한참 큰 남자아이를 혼내주었다. 잘못했습니다. 고모는 나를 괴롭힌 아이에게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야 그 아이를 놔주었다. 고모는 그렇게 조카들의 안위를 지켜주는 강력한 백이었다. 그런 고모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3살 때 엄마를 잃은 고모를 엄마는 늘 안쓰러워했다. 고모를 시집 보내기 위해 집에서 키우던 소를 팔았다. 소를 판 돈으로 큰 장롱과 예쁜 화장대를 샀다. 그리고 친정에 올 때 쓰고 오라며 엄마가 양산을 선물하였다. 고모는 양산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친정집에 올 때마다 쓰고 오신 양산. 어느 날 고모는 아끼던 양산을 놓고 가셨다. 언니, 이 양산 아이들에게 주세요. 왜요? 작은 아씨 쓰세요.
작은 아씨 친정 오실 때 쓰고 오시는 것 보면 제 마음이 기뻐요 라고 하는 엄마 말을 뒤로 한 채 고모는 양산을 마루 한쪽에 놓고 가셨다. 고모 마음을 알고 있는 엄마는 우리들에게 고모 생각하면서 잘 쓰라고 비 오는 날 우리에게 양산을 내어주셨다. 언니와 나는 이 양산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같이 쓰고 다니다가 언니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내 것이 되었다. 날씨가 꾸무리한 것을 보니 비가 올 것 같구나 하시면서 엄마는 마루 한쪽에 고이 모셔놓은 양산을 내 손에 들려주셨다. 책보는 허리에 메고 한 손엔 양산을 들고 학교를 향한 나. 4시간의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비를 만났다. 얼른 양산을 펴 옷이 젖지 않도록 하고 빠른 걸음으로 집을 향해 가는데 비는 눈이 섞인 진눈개비로 바뀌더니 갑자기 세찬 바람이 양산을 향해 돌진하였다. 언니가 내게 알려준 우산 쓰는 법을 그대로 실천하여 바람 부는 방향으로 양산대를 맞추었다. 그런데 드세진 바람은 양산 대공을 강타하였다. 양산은 접히지도 않고 펴지지도 않았다. 이걸 어쩌지? 아버지의 환한 얼굴이 떠올랐다. 야단 맞을 생각을 하니 집으로 들어가기가 싫었다. 그렇다고 다른 데로 갈 데도 없었다. 쏟아지는 눈비를 다 맞으면서 집으로 왔다. 마침 할아버지 제삿날이라 고모부도 와 계셨기 때문에 그날은 그냥 지나갔는데 이튿날 일이 벌어졌다. 학교 갔다 돌아온 내 눈에 아버지와 고모부가 망가진 양산을 고치고 계셨다. 살이 부러진 것이 아니라 우산대가 내려앉았기 때문에 고치고 고쳐도 펴지질 않았다. 성질 급한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죄인이 된 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땅을 향해 뚝뚝 떨어졌다. 고모부는 수명이 다 됐습니다 하면서 고치던 양산을 가지고 나가셨다. 바람이 세게 불어 망가진 양산 아깝기는 했지만 아버지의 화내심이 몹시 섭섭하기도 했다. 그 뒤 바람만 불었다 하면 살이 부러지고 비닐이 날아가는 우산을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쓰고 다녔다. 중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된 어느 날 아버지는 내게 꾹 누르면 펴지는 검은 우산을 선물로 사오셨다. 그로부터 진화된 우산은 크기와 빛깔, 기능도 다양해졌다. 마음만 먹으면 가지고 싶은 우산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현실 속에서도 오늘처럼 바람이 세차게 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조카를 위해 가져온 노란 양산과 고모가 생각이 난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힘이 되니 부탁드립니다.